천만 원, 2천만 원 수입을 벌고 있는 게 블로그잖아요. 네. 근데 제 와이프도 와이프도 따라하다가 네. 선생님은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맨날 밤에도 막 전화 주시고 한 거 제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도와주면서 했는데 제 와이프만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그렇게 선생님처럼 하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겐 집이 필요한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 또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돈을 벌면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뭐 남들이 볼 땐 모르겠어도 사실 불안해요.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음. 저번 달엔 적자예요. 편차가 사실 너무 네. 컸어요. 편차가 그리고 너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고. 그쵸, 제가 한 1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던 일인데 음. 처음 생긴 일이죠. 제가 이걸 말 안 하면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한 건데 특수한 상황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는 방식이 언젠간 또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것 때문에 지금 버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단편적으로만 봤을 땐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 했으면 굳이 딴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네. 근데 1,0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세상이 바뀌어도 그때그때 대비할 수 있는. 그래.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선생님, 나는 왜 되게 공감이 되냐면 선생님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선생님도 요거를 예측해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대응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블로그에서 현재는 수익이 꾸준히 잘 나고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블로그가 언제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다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 맞아요. 모르죠. 근데 보통 그걸 자꾸 연구해서 접근하려는 사람도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게 저는 방향을 너무 잘 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블로그를 막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어떤 걸 하든 저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별로 걱정이 안 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첫 번째 월세 하려고 했는데 막 거기서 스트레스가 꽤 있거든요. 근데 나는 선생님하고 중간중간 얘기를 나눴을 때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도 너무 긍정적으로 밝은 부분을 잘 보고 오셨다는 생각이 전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았죠. 그럼요. 로봇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어떻게 제가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한다 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네,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봤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열중하자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긍정적인 거, 배울 수 있는 거,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건 뭐예요? 1, 2천만 원 월마다 벌고 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늘리는 거, 2개 더 늘리는 거, 3개 더 늘리는 거, 이런 게 좀 목표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유튜브일 수도 있고. 네, 어플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앞으로 그러네. 사업도 한다면 사업도 있는 거고. 진짜 많이 하고 있네. 아닙니다. 수익이 나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주 수입원의 이 블로그가 좀 가깝다는 생각은 좀 맞아요. 드네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입 라인을 몇 개 더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분산 투자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하고 그러면 있었어요. 해지 상품으로 또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되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네, 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1,000만 원, 2천만 원 수입을 벌고 있는 게 블로그잖아요. 네. 근데 제 와이프도 와이프도 따라하다가 네. 선생님은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맨날 밤에도 막 전화 주시고 한 거 제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도와주면서 했는데 제 와이프만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그렇게 선생님처럼 하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D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가 좀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제일 큰 게 하나의 뭔가
걸렸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건 역시 멘탈 싸움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에 걸렸을 때 이겨내고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보통 거기서 아이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럼 그동안 내가 누적했던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건데 거기서 극복을 좀 해내면 내 실력이나 내공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이것들이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거품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맞아. 이거를 배워서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하고 포기해서 이게 별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배웠던 것들 점을 이으다 보면 선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것처럼 저는 언젠간 쓸모가 있고 언젠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사실 저도 지금 배웠던 게 블로그만 했던 게 아니라 뭐 제휴 마케팅이라고 똑같아요. 이제 뭐 애드센스도 그렇고 유튜버도 네네. 이제 제휴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고를 어떤 업체에 맡기면 그 광고를 저희 마케터들, 뭐 유튜버들한테 맡기는 거죠. 네네. 컨텐츠 맡기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노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템핑이나 에드픽, 그러니까 초창기 때 했어요. 네. 그런 게 좀 노하우가 돼서 블로그 할 그거를 때도 좀 블로그 하는데 응용을 좀 하신 거네요.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블로그만 배웠을 때 안 알려줬던 거를 여기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볼까 되더라고요. 네. 또 이런 마인드 자체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마인드가 영업 배웠던 게 다 맞아.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네. 쓸모없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왜 공감을 하냐면 요새 와서 보니까 뭐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빌라까지 요새 인기가 많아지니까 너 되게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반지하를 했던 것 자체도 비슷한 것 같아요.